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형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구체적인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형이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숫자형, 수치 자료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료형, 저희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쓰이는 숫자, 문자열 등 굉장히 다양한 자료 형태로 저희가 이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모든 것을 사실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본이자 핵심적인 단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파이썬에서 자료형의 특징은 C 언어나 자바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달리 이 코드를 작성할 때 이 프로그래머가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인지 한번 이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C 언어를 통해서 예를 들어 A라는 변수에 4라는 정수를 저희가 저장을 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럼 C 언어에서는 저희가 앞에 이 A라는 변수가 이 4라는 정수형 타입에, 제가 정수형 타입이란 말을 썼습니다. 정수형 타입의 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거다라는 거를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수가 영어로 인티저거든요. 인티저의 약자인 int라는 저희가 키워드를 썼어요. 네,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어떤 숫자 4, 정수 4라는 거를 변수 A 저장할 때 A 앞에 어떠한 저희가 자료형도 미리 데이터 타입도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A라는 이름을 쓰고 여기에 그냥 4라는 저희 숫자형을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C나 이런 언어랑 C나 자바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달리 이렇게 미리 이제 저희가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오토매틱하게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보면은 저희가 문자열 KNU라는 저희가 단어를 변수 B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파이썬에서는 B equal KNU 이렇게 그냥 쓰면은 끝입니다. 자, 근데 C 언어에서는 이 B라는 변수가 KNU라는 문자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자열을 뜻하는 캐릭터의 약자인 CHAR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먼저 언급을 하고요.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B라는 요 변수에 들어가야 될 문자열이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저희가 널까지 포함한 길이 한 4 정도의 배열이 필요하다,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C 언어에 비해서 파이썬이 이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표현된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간단하다,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할 때 자료형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내부에서 자동으로 자료형을 지정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런타임, 실행 시간에 자료형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코드를 만들고 실행을 할 때 그 실행 시간에 자료형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 자동으로 지정된 자료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 옆에 코드를 한번 볼게요. 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타입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3이라는 어떤 이 자료가 데이터 타입이 숫자형 데이터 타입이 정말로 숫자인지 무슨 숫자 중에서도 어떠한 종류의 숫자형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 타입이란 이런 저희가 함수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타입을 쓴 결과를 프린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화면으로 출력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타입 3 이렇게 하면은 클래스 int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3이라는 숫자형 자료 자체가 숫자기도 하면서도 인티저, 정수 형태다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타입하고 3.14다 라고 하면은 3.14는 정수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소수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플로트 타입을 갖고 있다. 이렇게 타입을 찍어보면 그런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이긴 3인데 저희가 따옴표를 양쪽에 넣어서 어떤 문자열 형태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한번 타입을 찍어보면은 클래스하고 str이라는 타입이 나옵니다. 이거는 요 3이라는 요 단어는 지금 여기서는 숫자는 아니고 어떤 문자의 3이다. 문자열 안에 들어있는 3이라는 단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지금 보면은 저희가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이 있고요. 근데 이것이 각각 이 파이썬이 실행되는 인터프리터에서 넣어주는 자료형을 가지고 이게 현재
숫자형인지 혹은 정수형인지, 숫자형 중에서도 정수인지 실수인지, 그 다음에 문자열인지 이런 거를 자동으로 정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실행하기 전에는 사실 오류 검출 이런 건 좀 어려운 면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유연하고 뭐 코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어떤 코드를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 저기 용어가 몇 개 나오는데 자료형과 관련된 용어가 나와서 좀 소개를 또 시켜드릴게요. 변수라는 말이 있고 상수, 리터럴이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변수라는 거, 제가 앞에서 사실 여러 예제를 통해서 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상의 공간이자 어떤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이제 객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A equal hello라는 이런 단어를 넣을 때 요 A라는 요거를 저희가 변수라고 지칭을 하죠. 그리고 이제 equal 표시죠. 수학에서 쓰는 equal 표시를 통해서 즉 이거는 assignment 한다는 의미예요. 자, hello라는 이 문자열을 A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 근데 A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는 사실은 메모리상의 특정한 공간을 우리가 A라고 그냥 칭하는 거죠. 거기에 넣어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A 같은 게 이제 변수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상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수학이나 이런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램의 실행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자, 이런 값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뭐 원주율 같은 경우 저희가 3.14 뭐 뒤에 쭉쭉쭉 나오지만 3.14라는 그 값, 원주율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값들을 표현할 때 저희가 상수라고 그러니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더즌 같은 거 12개의 단위를 저희가 더즌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저희가 13개를 더즌이라고 부르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상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파이썬에서는 이 상수를 저희가 표시할 때 보통 이제 대문자로 씁니다. 지금 pi, 이제 뭐 파이의 그 약자를 이렇게 쓴 거고, 더즌이라는 단어도 모두 다 대문자로 썼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갖고, 자,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된 거는 이제 상수로 취급을 해서 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혹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코드를 만드는 과정에는 변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거고요. 사실은 파이썬은 동적 변수 타입이라서 이것도 중간에 변경은 가능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암묵적으로 규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문자로 쓰여진 상수는 이 코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혹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게 하자라고 그렇게 규약을 하고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터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변수에 직접 고정된 값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이 앞에서 예를 들었던 A라는 변수에 hello라는 저희가 문자열을 어사이먼트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아까 A라는 건 저희가 변수라고 했죠. 변수. 근데 이 hello라는 거는 이 hello라는 걸 저희가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고정된 값을 저희가 부여하는 거다, 변수에. 이런 걸 보통 리터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터럴은 어떤 사실 값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값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아까 숫자로 예를 들면은 아까 정수도 있었고요. 저희 숫자 중에 실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이제 복소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리터럴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변수에 넣어볼 수도 있고 뭐 하는 그런 그 값들이죠. 그 값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뭐 문자 같은 경우 저희가 큰 따옴표 혹은 작은 따옴표로 묶인 문자나 단어 같은 그런 것들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리터럴이 되고요. 논리값이라고 해서 true인지 false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내는 그것조차도 저희가 리터럴이라고 논리값으로 리터럴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one이라는 특수값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리스트나 튜플, 딕셔너리 같은 컬렉션 같은 것도 저희가 리터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저희가 숫자형부터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숫자형은 말 그대로 넘버입니다. 숫자죠. 숫자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뭐 1, 2, 3 이런 정수, 그 다음에 12.3 이런 실수, 그 다음에 드물지만 뭐 허수도 있겠지만 또 드물게 뭐 2진수, 8진수, 16진수 같은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숫자형으로 저희가 표현이 되고요. 정수 실수는 이제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실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표현할 때 이런 소수점을 그대로 써도 되고요. 익스포넨셜 저희가 노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12.34 같은 경우에 요 뒤에 맨 앞은 이제 0으로 시작하는 소수점으로 표현하고 뒤에 이제 10의 2승을 곱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익스포넨셜을 저희가 기호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실수를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 다음 이진수, 팔진수 같은 경우는 이진수는 모든 이제 값이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진수도 저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예를 지금 오른쪽 표 같은 경우에 십진수로 저희가 쉽게 쓰는 요 십진수죠. 일반적으로 쓰는 요 숫자들이 이진수나 팔진수나 십진수로 했을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말씀드린 표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전혀 없지만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컴퓨터 코드 안에서는 팔진수로 표현된 숫자도 있다라는 거 정도 아시고, 팔진수로 표현할 때는 먼저 이진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진수로 표현할 때는 앞에 이제 접두어를 붙입니다. 접두어니까 앞에 붙는다는 거죠. 이진수 표현 바로 앞에 10100이라는 이진수 표현 앞에 숫자 5랑 저희가 B라는 영어를 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진수가 영어로 바이너리 넘버의 약자이기 때문에 5B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요 뒤에부터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 1100이 아니고 10100이라는 이진수 숫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팔진수는 옥탈 넘버의 약자인 저희가 영어 소문자 5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 0을 쓰고 그 다음 5를 붙여서 이렇게 하고 24라고 하면은 이거는 십진수에서 저희가 의미하는 24가 아니고 팔진수의 24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16진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를 뭐 이진수, 팔진수, 16진수로 변화할 수 있는 메소드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20이라는 저희가 십진수로 표현된 정수가 있다고 해보면요. 얘를 이진수로 혹은 팔진수로 혹은 16진수로 변환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바이너리의 약자인 B인 옥탈의 약자인 저희가 옥트 그 다음에 헥사데시말의 약자인 헥사라는 헥스라는 요 단어를 함수를 통해서 십진수를 이진수 혹은 팔진수 혹은 16진수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변환된 값을 저희가 출력을 해보면요. 요 앞에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진수 10진수의 20은 이진수로는 이렇게, 팔진수로는 이렇게, 16진수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저희가 이진수 혹은 팔진수, 16진수로 표현된 요 숫자 자체를 다시 10진수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십진수, 인티저형 십진수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int라는 함수에다가 저희가 이진수 혹은 팔진수, 16진수로 표현된 변수를 그냥 넣고요. 그 변수를 넣고 지금 이진수면 2, 팔진수면 8, 16진수면 16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제가 변환을 다시 시켜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다시 10진수로 20이라는 값이 찍히는 거를 전부 다 그렇게 찍히는 거죠. 전부 다 그렇게 찍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 이진수, 팔진수, 16진수까지도 여러분들 많이 사용은 안 할 겁니다. 보통 이제 정수랑 실수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 정수, 실수 사이에도 아까 정수랑 이진수, 팔진수, 16진법 사이에 변환처럼 자유로운 변환이 가능해요. 자, 우선 예제를 한번 보면요. 저희가 V1이라는 변수에는 정수, V2라는 변수에는 실수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정수는 실수는 정수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요. V1에다가 저희가 float라는 함수를 쓰면요. V1은 정수이지만 float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int라는 함수를 쓰면 int는 이제 들어오는 인자를 인티저형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2.3은 인티저로, 1.0은 저희가 float 형태로, 실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원래 1과 2.3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각각의 형태를 정수랑 실수로 바꿨더니 정수 1은 실수로 1.0으로 저희가 표현이 됩니다. 소수점까지 표현이 되고요. 실수 2.3은요. 정수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수점 부분은 그냥 지워져요. 없어지고 이 앞에 정수형 부분인 2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라는 숫자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표현이 되고 각각의 V1, V2 타입을 출력해 보면은 타입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V1은 정수여야 되는데 플로트로 바뀌었고 V2는 플로트여야 되는데 지금 int 정수로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 변환이 가능하다. 숫자형 사이에 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 정수랑 문자형 사이에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자형 뒤에서 배우긴 할 텐데, 저희가 어떤 다운표를 통해서 나온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여기에 숫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희가 뭐 20이라는 요 숫자를 다운표로 붙여서 표현하면 요거는 숫자가 아니고 정수형이 아니고요. 문자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서로 왔다 갔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V1에 10이라는 거, V2에 이제 문자형으로 20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각각을 그거를 또 거꾸로 바꿔주는 거예요. 10을 문자형으로, 그다음에 20을 제가 정수형으로 바꾸면요, 출력되는 건 사실 똑같아요. 10, 20 똑같은데 데이터 타입을 한번 보면은 위에는 문자형 스트링 형태로, 밑에는 인티저 형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가 각종 이제 숫자 연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산술 연산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숫자형을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은 당연하게 유추해서 나올 수 있는 연산들입니다. 저희가 숫자들이 주어지면 숫자들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4층 연산 가능하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가능합니다. 기본 4층 연산이 숫자형 데이터들 사이에서는 가능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파이썬에서는 요 세 가지 정도의 추가적인 기능을 또 제공해주고 있어요. 일단 나누기를 하긴 하는데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있잖아요. 나머지만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연산자도 있습니다. 자, 이 퍼센트 연산자 같은 경우에 자, 나눴을 때 나머지만 저희가 뽑는 거고요. 이거는 특히 이제 A%B라고 하면은 A를 B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곱이라는 것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곱하기인데 곱하기를 두 개를 표시를 한 거면은 저희가 제곱이에요. 그래서 2의 저희가 4제곱, 2의 4승을 우리가 계산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2 곱하기 곱하기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위첨자 이런 게 안 되니까 프로그램 코드 안에서는 한 줄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슬래시가 있으면 원래 슬래시는 나누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코드로. 근데 지금 슬래시가 2번 연속되면요, 이거는 나누었을 때 몫을 의미합니다. 자,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도 갖고 올 수 있고 몫도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나누기면은 당연히 나눴을 때의 결과를 쭉 가지고 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몫은 저희가 정수 나누기라고 해갖고 소수점을 제외한 정수 부분만 저희가 남겨서 갖고 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 한번 예제를 볼게요. 코드 예제인데요. A에는 8이라는 정수, B에는 3이라는 정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표에서 언급된 모든 산술 연산을 한번 다 적용을 해봐서 결과를 출력해 봤습니다. 4층 연산은 다 아니까 빼볼게요. 4층 연산 중에 이것만 한번 볼까요? A 나누기 B 하면요. 자, 8을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666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자릿수까지는 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퍼센트 연산, 퍼센트가 뭐였죠? 나머지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8을 3으로 나누었을 땐 사실 나머지는 2예요. 네, 요거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요 값은 2가 나오게끔 되고요. 그 다음에 8의 세제곱이니까 8 곱하기 8 곱하기 8 해서 512가 나옵니다. 요 곱하기 두 개는. 그 다음에 요 슬래시 몫을 구하는 거는 8을 3으로 나눴을 때 사실 몫은 정수형 몫은 2고요. 나머지는 또 2예요. 네. 왜냐면 3 곱하기 2 플러스 2가 저희가 8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몫이 되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누면은 저희가 이거는 소수점까지 쭉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 몫에 해당하는 2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이거. 숫자형이 나오면은 저희가 이런 산술 연산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산술 연산 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결국 요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0으로 어떤 실수나 정수를 0으로 나누는 경우 혹은 0을 정수나 실수로 나누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보면요. 자, A에 실수가 들어있어요. 12.5, B에는 0이라는 게 들어있고 A를 B로 나누는 거, B를 A로 나누는 거 각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A를 B로 나누는 거, 그러니까 12.5를 저희가 0으로 나누는 계산
이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오류가 나옵니다. 이거는 자, 친절하게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로로 나눈 거에 대한 에러다 이런 의미죠. 플로트 디비전 바이 제로. 자, 친절하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0으로 나누니까 오류가 난 거다라는 거고요. 즉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실수나 정수를 0으로 나눌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 반대로 저희가 밑에 문장 한번 실행해 보면은 위에 거 주석 처리하고요. 밑에 거만 실행해 본 거예요. 그러면 0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 0을 어떤 실수나 정수로 나누면 그냥 나눠질 수 없고 그냥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학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연산의 방법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술 연산 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정수를 실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곱하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수를 정수로 나눌 수 있고 정수나 실수를 저희가 문자형을 가지고 산술 연산을 해봤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좀 궁금할 수 있는데 각각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 정수 20이라는 정수가 있고 실수 2.5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정수를 실수로 나누면요. 지금 결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긴 하는데 지금 20을 2.5로 나누면 8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A는 정수고 B는 실수인데 이 나누었을 때의 그 값 자체는 실수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정수랑 실수 연산을 할 때 하나라도 사실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수형 8이 아니고요. 실수 형태의 8이라는 8.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12.3이라는 걸 3으로 나눴을 때는 또 이렇게 실수기 때문에 이거는 나눠지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실수로 표현이 되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소수점까지가 굉장히 긴 실수로 표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실수를 정수로 나눌 때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냐 실수로 결국 저희가 얻는 값은 실수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수와 문자열 사이의 산술 연산은 사실상 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A는 10이라는 정수가 들어있고요. 숫자형이죠. B는 20이라는 문자형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두 개를 더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오류가 납니다. 인트랑 스트링 str 타입에 대해서 더하기가 수행됐다, 오류다 이렇게 나오고요. 예, 오류가 발생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산술 연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숫자형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 관계 연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관계 연산은 이 6가지 정도 여러분들 연산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개, 어떠한 숫자 두 개가 자, 어떤 숫자가 두 개가 있다고 하면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두 개가 있다고 하면은 같은지 다른지 어느 한쪽이 큰지 작은지 이런 연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같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퀄을 두 개를 씁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 C나 자바도 그렇고요. 파이썬도 이 규칙을 따르는데 같은지를 체크하려면 이퀄을 하나 쓰는 게 아니고요. 이퀄 하나는 아까 뭐였습니까? 할당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할당할 때 이퀄 하나를 쓰고요. 같은지를 확인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두 개를 연속해서 씁니다. 그리고 같지 않다라는 의미를 말할 때는 앞에 느낌표를 붙이고 저희가 이퀄 표시를 해요. 이러면은 이 두 개가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가 같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크거나 작거나는 이 부등호 표시를 쓰긴 하는데 이상, 이하 이렇게 이퀄도 표시를 같이 이퀄 개념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즉 크거나 같다. 혹은 작거나 같다를 표현하고 싶다면 이 각각 오른쪽에 저희가 이퀄 표시를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 6가지 정도 관계 연산이 있고요. 요 똑같이 아까 예제 A는 8, B는 3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때 저희가 관계 연산을 한번 쭉 해볼게요. 자, A랑 B 이퀄이라고 했어요. 같은지 안 같은지 관계 연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8과 3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 관계 연산의 결과는 맞다 틀리다로 나와요. 저희가 논리값 아까 이것도 저희가 불리한 리터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rue or false로 지금 나오고요. 그래서 이 A equal B는 당연히 false로 나오게 됩니다. 8과 3은 같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A랑 B는 같지 않냐? 이렇게 느낌표하고 equal을 했어요. A랑 B가 같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연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8이랑 3은 정말 다르잖아요. 자, A랑 B는 같지 않네? 같지 않어. 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rue라는 맞다, true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8이고 B는 3이에요. A가 B보다 크냐? 그러네요. 크죠? true. 쭉 따라보다 보면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false가 나오는 거. A가 B보다 작냐? 자, A는 8이고 B는 3입니다. 요 관계는 잘못된 거죠. 틀린 거죠. 자, 틀리니까 false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숫자형 데이터에 대해서 숫자형 그 값에 대해서 이런 관계 연산을 해갖고 true인지 false인지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계형 연산자 적용에도 사실 이 정수와 문자형의 비교는 사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즉 저희가 앞에서 지금 보면은 정수와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이런 사칙 연산 같은 거는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 연산에는 같다 다르다만 되고요. 나머지는 안 돼요.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은 이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면요. A의 10, B에는 20인데 20을 문자열로 주었어요. 그랬을 때 각각의 관계 연산 한번 되는지 똑같은 걸 찍어 보면요. 같은지 안 같은지만 체크하는 요것만 동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랑 B는 같지 않죠. 하나는 숫자형 10이고 하나는 문자형 20이니까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false가 나오고요. 다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true가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안 돼요. 이 밑에서부터는 크기가 같은지 작은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티저랑 str, 문자형 사이에는 이런 크기를 저희가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연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숫자형 연산, 그것과 할당을 합쳐 놓은 겁니다. 자, 식을 이렇게 하면은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고 변수가 이전에 가졌던 값을 수정하여 할당하는 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합된 연산자는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어떤 두 가지의 저희가 변수가 있고요. 두 가지 변수 사이에 지금 보면은 플러스랑 이퀄이 같이 있습니다. 요 말의 의미가 뭐냐? V1과 V2를 저희가 먼저 플러스를 하고 그 결과를 V1 왼쪽에 있는 거에다가 할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V1 플러스 이퀄 V2는 V1에다가 V1 플러스 V2의 결과를 넣어주겠다. 네, 요 의미고요. 나머지도 동일한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자, V1과 V1 저희 퍼센트 이퀄 V2라고 하면은 V1과 V1을 V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죠. 나머지 값을 V1에 할당해 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과 같이 이런 의미를 갖게끔 그냥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쓰냐 굳이. 헷갈리지 않냐? 물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식을 좀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왼쪽과 같은 노테이션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게 좀 훨씬 이제 편리하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요 특정한 요 연산의 피연산자로 쓰였던 변수의 어떤 값을 할당해야 될 그런 태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복합대입 연산자를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실제 코드로 한번 보면요. A에는 8, B에는 3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했을 때 A 플러스 이퀄 B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A에는 A에는 이퀄하고 저희가 A 플러스 B를 먼저 계산하겠죠. A 플러스 B, 8 플러스 3이 결국 A 플러스 B일 겁니다. A 플러스 B 11이라는 값이 A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A를 저희가 찍어보면은요. A를 지금 요 연산 하기 전과 후로 찍어봤어요. 하기 전에는 당연히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연산을 하고 난 뒤에는 A는 8이라는 값이 아니고 요 A랑 B를 더한 값 11이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를 출력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요 나머지도 이제 이 곱한 결과가 뒤에 이 앞에 쓴 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연산자를 저희가 좀 배웠어요. 근데 이 연산자들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숫자가 여러 개가 지금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수식에서 반드시 수식이
수식 연산자가 산술 연산 같은 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곱하기도 섞일 수 있고, 나누기, 뭐 빼기 다 섞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연산자 간의 우선순위가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에서는 사실 있잖아요. 이것도 프로그래밍 언어상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결과 한번 볼게요. 1 플러스 2 곱하기 3 이런 수식이 있을 때 저희가 수학을 다 배웠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2 곱하기 3이 아니잖아요. 1 더하기 2 곱하기 3이 먼저 된 6이라는 숫자가 먼저 있겠죠. 그래서 1 더하기 6은 1 더하기 6은 7이다.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수학 시간에 다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도 과연 이게 가능할지,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 곱셈이나 나눗셈이요. 저희가 덧셈 뺄셈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아요. 이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들이 프로그래밍 안에서도 녹아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과 덧셈, 뺄셈처럼 서로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곱셈이나 나눗셈은 서로 우선순위가 같잖아요. 덧셈과 뺄셈은 또 같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을 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계산이 된다. 왼쪽에서 차례대로 더하기, 그 다음 빼기,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이 된다. 요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요 규칙을 가지고 요 밑에 예를 한번 저희가 알아볼게요. 자, 우리 요 예가 있습니다. 2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나누기 2 곱하기 2. 굉장히 복잡한 요 수식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이게 연산이 되는지 한번 보면요. 왼쪽에서부터 저희가 쭉 오른쪽 방향으로 가긴 합니다. 근데 더하기나 빼기보다는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곱하기나 나누기가 첫 번째 나오는 곱하기 나누기는 이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이 왼쪽으로부터 갈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먼저 계산돼요.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나누기가 계산이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가 순서대로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나온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결과는 그대로 일단 두고 다시 또 오른쪽에서부터 쭉 가겠죠. 왼쪽에서부터 가겠죠. 그랬을 때 예, 요 부분 첫 번째 더 이상 곱하기나 나누기는 없어요. 그랬을 때 앞에서부터 보면은 더하기가 먼저 되겠죠. 네 번째가 되고 이 더한 값과 요 뒤에 요 부분에서 지금 다 수행된 결과를 가지고 빼기가 제일 마지막에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프로그램 내부에서의 계산 순서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계산 순서가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 연산자 일단은 조금 더 저희가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 1 플러스 2 곱하기 3에서 예를 들어 1 플러스 2가 먼저 계산되도록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2, 3이 먼저 되는 게 아니고 더하기가 먼저 되게끔 해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수학에서 저희가 하듯이 똑같이 먼저 계산하고 싶은 부분을 이 소괄호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에서 1 더하기 2를 소괄호로 묶어주고 곱하기를 해주면요. 연산 결과가 2, 3을 먼저 하는 2 곱하기 3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더하기를 먼저 해줘서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서 9라는 결과가 나와요. 자, 이 파이썬에서는 저희가 수학에서 하듯이 뭐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이 괄호들 사이에 이 상하관계는 없고요. 무조건 소괄호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첩해서 괄호를 사용하면요. 더 이 중첩된 괄호가 더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두 가지 예제에서 보면 하나도 이제 괄호를 적용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그냥 연산자 우선 순위에 따라 계산을 한 결과 똑같은 수식이라도 얘는 9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 아래는 저희가 괄호를 중첩해서 넣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중첩된 괄호가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중에서도 요 2-10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중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계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괄호 계산 하고 나머지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결국 연산자들 사이에는 사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 소괄호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져요. 그래서 이 소괄호가 저희 보면은 제곱이다.
곱하기나 덧셈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져서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은 먼저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상에서. 그래서 이런 괄호가 가장 먼저 되기 때문에 요거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제곱이 곱하기나 나누기보다 먼저 되고 당연히 더하기나 빼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몫이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덧셈 뺄셈보다 관계가 아래에 있고요. 할당이 또 그보다 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좀 어렵다. 이거를 다 외우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하나만 기억하셔야 되는데, 괄호를 저희가 이 연산 안에 넣으면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실행이 된다. 요거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가능한 한 요 표 자체도 좀 이해를 해주셔서 연산자들 사이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논리에 오류가 없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